36번 순서 한번 봐볼게요. 순서는 먼저 네모칸을 읽어주고 그 다음 B, C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네모칸 뒤에 어울릴지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네모칸이 가장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많은 스포츠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어려움과 불가능함을. 여기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나오겠지만 다시 은는이가가 되겠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체크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참여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울 것이다가 되겠죠. 스포츠 환경에서, 많은 성인의 스포츠 환경에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다 를 깨달았대요. 그럼 여기서의 주제는 어린이들이 성인의 스포츠 환경에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고요. 이제 B에서 처음에 보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들어갔고 테니스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경우는 테니스가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스페시픽한 예시거든요. 굉장히 세부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에 어떤 A의 예시가 나오고 비슷한 방식으로 B의 예시가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네모칸에서는 어떤 예시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C로 가면 됩니다. C에서 데이만 잘 찾아주면 되거든요. 이 데이는 people입니다. people. 사람들은 발견했다. 어린아이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만약에 그들이 성인의 운동장, 경기장, 코트,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한다면, 근데 어떤 걸 가지고요? 도구를 가지고 한대요. 지금 조건이 보면 어린아이들의 경기장이 아니라 성인의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구를 가지고 경기를 하냐 봤더니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빨라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이 형용사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무겁고 너무 큰, 근데 다루기에는 너무 큰 그들이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체크해 주시고, 근데 뭐 하면서 어른 스타일의 경기에서 경쟁하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면서 분사 구문이 되겠죠. 문장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사절이 2개가 있어요. 물론 두 번째 부사절은 지금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른 스타일의 경기에서 아이들이 되겠죠. 경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이 어른의 경기장, 코트, 그리고 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어린아이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다른 스포츠들은 have made 현재 완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시제 어린아이들을 위한 조정을 해왔다. 조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꿔왔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위한 스타일로 바꿔왔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역시 B에서 테니스 이야기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앞에서 다른 예시가 먼저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었죠. 그래서 A를 보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구에는 티볼이 있고 축구에는 플래그 풋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는 더 작고 더 가벼운 공을 사용을 한대요. 더 작은 경기장에서. 그리고 모든 어떤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야구 경기, 이런 경기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외를 가로 열어주고 스트럭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관계, 부사가 되겠죠. 뒷문장 완벽하겠죠. 앞에 있는 스트럭처를 꾸며주면서 그런 구조에서는 아이들이 경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팀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말했다시피 베이스볼 이야기 있었고요, 풋볼 이야기 있었고요, 그렇죠? 사커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예시가 이제 테니스가 되는 것이겠죠.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예로
테니스는 여기서 조정해 왔습니다. 무엇을 조정했을까요? 여기서는 코트의 면적 그리고 공과 라켓을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더 적합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이제 메이크에 걸리는 목적격보 적합하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형용사로 체크를 해야겠죠. 메이크는 목적격보의 형용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댐이 뭐냐면 이제 요거가 되겠죠. 1번, 2번, 3번들을 조정해 온 게 뭐냐, 아이들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마지막 정리해 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점진적이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연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성인을 위한 그런 경쟁적 구조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조정이 있어 왔죠. 그리고 조정이 있어 왔고 조정에 대한 예시가 A와 B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조정이 나이에 점진적이고 나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C, A, B입니다. 37번 가볼게요. 37번도 역시 순서입니다. 순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용 가능한 말이 없어서 잉카 제국은 탁월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동명사가 되겠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걸어서 전달합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B, C 봐야겠죠. 메신저도 이야기 들어갔고요. C에선 데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다라고 하는데 이 네모칸에서는 남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복수명사가 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명사로 받아주기는 조금 힘들고요. B로 가주면 되겠죠. B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들은 스테이션 체크해볼게요. 스테이션. 여기서 스테이션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배치하다입니다. 배치하다. 무엇을 배치하다. 여기서 수동태로 배치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배치되어졌습니다. 왕의 길에, 그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잉카 왕의 여기서는 명령과 보고가 되겠죠. 그의 땅으로부터 오는, 그의 영토에서 오는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길에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차스키스라고 불린다고 돼 있죠. 여기서는 as they were cold로 해주면 되겠죠. 빼주고 빈 콜드인데 그들이 차스키스라고 불리면서 그들은 그룹을 지어서 4명에서 6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어디에서 살았냐? 오두막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뒤에서 꾸며주는 거거든요. Placed from 1 or 2 miles, 이 오두막을 말해주는데 오두막이 1,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길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길을 따라서 쭉 오두막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오두막이 있었을 것이고 오두막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결정이 됐고요. A하고 C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A에서 첫 번째 읽어봐야겠죠. A에서 그 메신저들이 다음 오두막에 가까워졌을 때가 될 거고요. C에서는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였고 그리고 특히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가 되겠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서 차스키스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차스키스라고 불리는 메신저들에 대한 설명이 사실 C에 있고요. 그들은 젊은 남자였고 그리고 특히 달리기를 잘했는데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양쪽의 길.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양쪽의 길을 잘 볼 수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코트 사이트가 발견했을 때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발견했을 때 오고 있는 다른 전령을 보았을 때 이 길에서 오고 있는 전령을 본다면 그들은 서둘렀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서둘렀겠죠. 그래서 잉카는 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높은 언덕에, 그죠?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높은 오두막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거 언덕이었다는 거겠죠.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막 달려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이겁니다. 그 전령들이 다음 오두막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뭐 하기 시작했다.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3번 혹은 4번 어떤 사람에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잉카 제국은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000마일의 메시지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3, 4일 동안 사정이 좋은 경우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말이 없는 잉카 제국이 어떻게 해서 걸어서 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메신저들이 전령들이 어떻게 주둔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A에 나왔거든요. 정답은 B, C, A로 가면 되겠습니다. 38번 한번 가볼게요. 삽입 문제죠. 삽입.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는 하지만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힌트거든요. 하지만 앞과 이 뒷문장 이 서로 역접이 되는 however가 들어가 있죠. 접속 부사입니다. 하지만 1980년과 1990년대의 연구는 설명했습니다. 명사절이겠죠. 이 턱 맵의 설명이 어떻게 우리가 맛을 보는지에 대한 역시 전치사에 걸리는 명사절 의주동이죠. 이 턱맵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대띠의 주어. 이 턱맵이 실제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는 턱맵이 잘됐다. 잘된 연구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잘못됐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현은 여기서 맵은 지도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습니다. 구획하다 라는 뜻이고요. 구획되어져 있다. 그래서 영역별로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뒤에서 서로 다른 분야로 개별적인 영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혀가 있으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에리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reas 특정한 맛이 어떻게 되어지는 등록되어지는 그러한 개별적인 영역으로 구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게 단맛은 끝에 그리고 신맛은 양 사이드에 그리고 쓴맛은 입의 뒤쪽에 그쵸? 이것이 판명되었습니다가 되거든요. 그 지도가 지금 이 단어부터가 좀 문제예요. 오해이고 오역이다 번역한 거죠. 오역이다 연구의 오역이다 가로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0세기 초입 독일에서 수행되어진 연구를 오해한 거고 오역한 거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삽입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그동안 1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 혀가 구획되어져 있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해이고 오역이다라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1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는 이 혀의 턱맵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잘못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되었냐라는 설명이 사실은 오해이고 오역인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선도적인, 그러니까 이끄는 이런 뜻이죠. 선도적인 미각 연구자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미래라고 하죠. 미래는 그룹 지어지지 않는다. 그죠? 이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그룹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서 뭐 단쓴 신짠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룹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단맛, 짠맛, 쓴맛,
신맛은 can be tasted, 수동태거든요. 어디에서나, 입안 어디에서나 맛을 볼 수 있다. 비록 부사절이 들어간 거거든요. 비록 그 맛들이 인지되어지는 거예요. 약간 다른 강도로, 다른 장소에서. 그래서 지금 이 구역을 보면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쓴맛은 뒤에서만 느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대. 뭐의 문제냐면 강도의 문제다. 강도의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빈칸 준비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재,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안 오면 시스템이라고 하세요. 작동되는 시스템은 장소가 아니라 뭐다? 여기서는 시간이다. 장소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역시 이것도 빈칸 준비해 주면 되겠죠. not A가 아니라 법비다. It is not that 너가 혀끝에서 단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야. not that but that 상관 접속사죠. 오히려 네가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각을. 그래서 그 지각이라는 게 단맛을 먼저 등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왜 우리가 그동안 단맛이 여기에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턱맵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단맛을 혀의 끝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의 문제다? 단맛을 먼저 등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중요한 빈칸들 준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not that, but that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39번도 역시 삽입입니다. 삽입. 힌트가 또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이번에 삽입은 however, also 이런 부사들이 있어서 쉽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환경적 요인은 또한입니다. 또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요인이 분명히 결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또한 결정할 수 있다. 역시 명사절이죠. 의주동. 어떻게 동물이 반응할지를 치료 중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환경적 요인이 A 할 수 B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해 줄 수 있다. 시작해 볼게요. 환경적 요인 키워드가 되겠죠. 어떤 두 동물도 같지 않다. 선생님이 말했지만 노가 앞에 있을 때는 동사에 붙이면 되겠죠. 어떤 두 동물들도 같지 않다. 그래서 리틀 나왔습니다. 같은 배에서 난 새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동물들은 보여줄 것이다. 어떤 같은 특성의 일부분을. 그렇지만 정확히 서로 같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거든요. 서로 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바로 접속부사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뭐하는 기간 동안? 치료 활동 중에. 네. 그리고 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고양이보다 집 환경 안에서 있는 고양이와는 다르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라고 들어갔거든요. 물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2번 전에는 치료 활동 동안에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보면은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게다가 동물들 신체적 질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주격관계되면서죠. 이 동물들은 반응할 것이다. 다르게 어떤 동물들과는 지금 뒤에서 분사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애니멀스입니다. 감정적 컨퓨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컨퓨전. 여기서 컨퓨전은 혼란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동요, 혼란 두 개 다 써주시고 감정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감정적 혼란을 겪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치료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동물들과는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치료법은 다르게 탐구되어져야 되고 각각의 치료법은 조정되어져야 된다. 동물의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이거든요. 네모칸 한번 봐봅시다. 다시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동물들이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데요.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2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왜 2번이 돼야 되는지 38번보다는 사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동사들을 봐보세요.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동물들이 반응하는지를 결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떤 두 동물들도 같지 않다. 같은 배에서 난 새끼들도 물론 보여줄 수는 있겠다. 똑같은 특성의 몇몇을 하지만 그들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하진 않을 것이다. 치료 활동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냐 봤더니 지금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 사는 동물과 B에 사는 동물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가 다르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나왔어요. 구조 센터에서 있었던 고양이와 집안 환경에서 있었던 고양이를 비교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감정적인 혼란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주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이제 4번 부분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 취급이 되겠죠. 모든 치료 방법은 다르게 탐구되어져야 되고 각각의 이치 다음에도 바로는 단수명사가 옵니다. 각각의 치료법도 조정이 되어져야 된다. 동물들의 특정한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가 이제 글의 주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주고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겪으면서 될 것이고 치료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일 것이다. 치료가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라는 게 계속해서 동물의 니즈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은 2번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40번, 마지막 40번 요약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40번은 사실은 네모칸을 좀 읽어보고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이냐라고 약간은 추론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 마음은 생각과 A를 다루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는 반면에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저장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그리고 나서 실제 두려움을 비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나오게 될 내용은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의 마음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식적인 마음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잠재의식적 마음은 이런 실제적인 공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마음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격관계 대명사. 뭐라고 알려진 부분? conscious하고 subconscious 두 개로 나눠볼게요. 우선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인 마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한 게요. 이제 잠재의식적 마음입니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매우 빠릅니다. 작동하는 것이 매우 빠르고 감정을 다루지 않는데요. 그럼 써볼게요. 행동하는 것이 빠르고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정리를 해보면서 갈게요. 이것은 다룬다. 너의 반응의 기억을, 삶에 있어서 반응의 기억을 다룬대요. 그리고 너의 기억과 무엇을? 인지를 다룹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나 또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나 의식적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부정대명사거든요. 단수였죠. 의식적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마음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너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명사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 구가 되겠네요. 외돌 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 할지, 그리고 감정을 더할지 그 생각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떤 부분이다. 너의 마음의 부분인데 너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겠어요? 자주 너를 낙담시키는, 너를 좀 힘들게 하는, let you down, 그죠? 너를 낙담시키는 마음의 부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because가 나왔죠. 왜냐하면 분사예요.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너는 잘못된 결정을 때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의식적 마음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다?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까 잠재의식은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적인 마음은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너를 자주 낙담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너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너의 판단이 이런 감정에 의해서 흐려질 때 이것은 무엇을? 편견과 자리 잡게 한다 해주면 되거든요. 편견과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자리 잡게 하는데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너를 억제하는, 너를 억제하다. 홀드백. 너를 억제하는 그런 부정적인 종류의 감정과 편견들을 자리 잡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미가 무서운가요? 그리고 어둠이 무서운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이다? There are reasons,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공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식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 두려움이 됩니다. 조건이 되겠죠. 잠재의식의 마음이 여러분의 반응을 기록할 때. 그래서 A, B 부분 찾으면 되겠죠. 통제 가능한 의식적인 마음은 무엇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너의 생각. 그렇죠? 그리고 너가 생각을 계속하게 해주고 그 생각에 감정을 더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들어가겠죠. thought하고 emotion. 그리고 빠르게 행동하는 잠재의식의 마음은 반응을 저장한다고 했었죠.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 B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뭐겠어요? 이렇게죠. 이런 반응들을 저장할 때 진짜 두려움이 된다. 이기 때문에 이런 잠재의식이 너의 반응을 저장해서 이런 두려움을 뭐 할 수 있다? 저장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가 되겠는데요. 정답은 그럼 1번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40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2회차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